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에이젝슨에 대해서 설명을 맡게 된 모던 애자일 6기의 이재진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에이젝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후에 이 에이젝슨과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데 사용되는 제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XML, HTTP, 리퀘스트, 페치, 악시오스와 같은 통신 API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JAX은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영어를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직역을 해보자면은 이제 비동기적으로 처리되는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라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브라우저와 서버에게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갱신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내용만 파악하시고 어디 가서 이제 AJAX이 뭐야? 하면 이 내용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AJAX는 그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다 아실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XML이란 무엇일까요? XML은 여기 플랫폼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XML은 HTML과 비슷하게 실제로 그 컴퓨팅 언어로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브라우저가 서버에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여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을 가능케 합니다. 이 XML,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AJAX이란 아까 설명했듯이 요거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갱신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도중에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시켰는데 이 이벤트를 발생할 때 웹페이지 전체가 로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 로드되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앞에서 언급되었던 비동기란 무엇일까요? 비동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 동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동기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순차적으로 어떤 하나의 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음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이 태스크가 실행이 된 다음에 태스크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동기라고 하고 비동기는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동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태스크 하나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태스크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동기 방식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이런 이렇게 로딩 화면을 보신다면 좀 화가 나겠죠? 이게 내가 페이지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로딩을 했는데 어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로딩이 일어난다면 그 사용자는 그 웹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동기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는 앞에서 봤듯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응답을 처리해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릴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기 방식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혹은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웹페이지 전체가 리로딩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만 리로딩 되면서 편안하게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응답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에는 작업 순서 처리의 차이가 또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동기는 태스크 1이 끝나면 태스크 B가 B가 되고 B가 응답이 끝나면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순서를 개발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제 비동기 같은 경우는 태스크 A가 실행되고 C가 실행되고 B가 실행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발표 때 비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비동기 처리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개발을 진행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를 모르고 진행한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게 비동기 처리를 할 때는 순서가 뒤죽박죽돼서 응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HTTP 통신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 포맷입니다. 언어 독립형 데이터 포맷으로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이슨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간편에서도 있지만 인간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들이 읽기 위해 뭐 01010101, 1010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제이슨 형태 같은 경우는 객체나 뭐 배열 혹은 어떤 데이터 형식을 그 안에 담아서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눈으로 그 데이터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신하는데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편한 작성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 제이슨 같은 경우는 기본 형식이 키와 밸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키는 우선적으로 쌍따옴표를 주어서 이제 구성을 하고, 밸류 값으로는 이제 스트링 값에는 쌍따옴표를 줘서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정수형이나 뭐 불리한형 같은 경우는 뭐 20이나 true 이런 식으로 넣고 진행을 합니다. 이 제이슨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형식을 직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을 직렬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사용하면은 해당 오브젝트를 이러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동일하게 서버에서 문자열로 된 것들을 클라이언트로 가져올 때도 이제 그거를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객체로. 그럼 그 변환 과정을 역직렬화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JSON.parser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은 또 동일하게 이제 문자열로 돼 있던 JSON 형태를 다시 객체나 혹은 배열 형태로 바꿔주면서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비스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이슨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XML, HTTP, 리퀘스트, 그다음 패치, 추가적으로 패치, 악시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할 때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이름에 XML이라고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XML뿐만 아니라 뭐 JSON이나 뭐 HTML 혹은 스트링 형태 같은 경우도 이제 담아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브라우저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브라우저가 내장하고 있는 기능으로 전 발표에서 설명했듯이 웹 API에 해당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활용해서 순수 제이슨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객체에 담아서 정보를 서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 XML, HTTP, 리퀘스트, XHR의 사용 예제인데요. 간단하게만 우선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의 함수가 있고 이게 XHR에 대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보내고 싶은 서버의 주소를 기별하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해당 주소로 get 요청을 보낸 다음에 send를 통해서 그 요청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요즘 안 쓰는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만 쓴 거고 여기에 뭐 헤더나 혹은 데이터 더미 값을 더 담아서 보내려면은 이 오브젝트에 계속적으로 점 추가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마다 순서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서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개발한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동기 처리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비동기 처리는 아까 무작위로 조금 응답이 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서 웹사이트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뿌려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예시를 들어서 게시판 글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게시판 글을 작성해서 해당 리스트를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글을 작성하고 원래 순서대로라면 게시판 글은
게시판 글을 작성하고 서버에 해당 게시글을 요청을 보내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를 끌어와서 다시 웹페이지에 뿌려주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그 순서가 뒤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글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해당 글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뿌려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쓴 글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빈 화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쓴 글만 제외하고 다른 글들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프로미스인데요. 프로미스는 ES6에서 ES6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이제 비동기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객체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하는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웹사이트를 뿌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콜백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요청을 받아서 웹사이트에 뿌려줄 수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는 아니고 웹사이트에서 이제 기능들을 추가할 때마다 이제 하나의 기능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기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혹은 이게 내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게시판 글을 쓰는데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사용자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뭐 댓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면 그 콜백에 대해서 계속 콜백이 이어지게 되고 콜백이 되면서 콜백 지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웹사이트의 성능이 저하되고 프로그래밍에 볼 때는 안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프로미스인데 이 프로미스를 내장하고 있는 API가 바로 페치와 악시오스입니다. 그래서 페치와 악시오스는 이거를 내장하고 있고 페치는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 사용되어서 간편하게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악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과 확장성이 좋아서 이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패치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치 API를 썼을 때 코드인데요. URL을 설정을 하고 뭐 옵션 값을 줬죠. 헤더에다가 이제 헤더에다가 뭐 컨텍스트 제이슨을 담았고 메소드로 포스트를 보낸 다음에 제이슨을 스트링 파일 형태로 이제 담아서 보냈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URL과 옵션 값만 주고 대누를 통해서 해당 리스판스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개발자가 보기에도 훨씬 편하고 이게 어디에서 쓰인 거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동일한 방식으로 악시오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전 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간편해졌죠. 사실 여기 URL이 이제 베이스 URL이 숨어 있는데 다른 파일에 숨어 있을 텐데 이 URL을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데 여기는 이제 신기하게 제이슨이 없습니다. 악시오스의 장점 중 하나는 제이슨을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만 보내면은 알아서 제이슨으로 감싸서 보내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API에 대해서 알아봤고 결론적으로 AJAX는 비동기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SON이나 XML, HTML 등의 데이터를 담고 이 XHR, Fetch, Axios와 같은 API를 통해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